해야지 외국 걸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녹음 들어갔고요. 오늘의 제목은요. 제품 전달할 때 한 끗 차이로 시스템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석을 여기로 해야 되겠죠. 줌 미팅을. 안 그러면 유튜브는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좋은 얘기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얘기는 하지만 비밀 얘기는 제가 끄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여기 시간 내고 오신 분들한테 특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 아 그래 이렇게도 혜택을 주고 똑같이 주면 굳이 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오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다르게 해야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구나 라고 했더니 역시나 바로 오늘 30분에 지금 몇 명 들어온 거예요. 원래 한 35분 돼야 한 30명 넘고 막 40명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30분에 30명 넘었더라. 야 역시 사람들은 이런 프로모션을 걸어야지만 이게 스스로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쟁처럼 경쟁을 붙여야 계속 활성이 됩니다. 뭔가 다른 혜택이 있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똑같이 복지를 준다? 그럼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 돈 공짜 주는 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제품 전달할 때 이제 한 끗 차이로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소득이 되려면 애터미에서의 사업자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 사업자분들은. 우리의 역할은요, 복제를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제가 이번에 석세스를 갔는데, 제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계속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이 들리는 때가 달라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제인데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를 복제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알아 라고 했지만 나만 알면 안 돼요. 내 파트너도 인지를 해서 그거를 똑같이 복제를 시켜야지만 튼튼한 시스템 소득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쉬운 거를 복제시키는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저는 그때 임페리얼님이 애터미를 처음 딱 시작했을 때 내 파트너를 내 세미나장 안에 반은 내 산하로 채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맥을 아셨던 거죠, 그분은. 매출도 그리고 사람도 나 혼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이게 뭉쳐야 이게 눈덩어리가 커지면서 매출도 일어나고 사람도 막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또 사람들이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뛰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이해하실게. 왜냐면 이제 저도 네트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느낀 감정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제 모습 보니까 저처럼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아, 어렵대, 못한대. 아, 당연하죠. 제가 지금 8년이고 9년 차인데 못해요, 못해.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짬밥이 얼만데.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장님, 듣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듣는 거는 누구나 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 복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쉬운 거를 복제를 시키는데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쉬운 게 복제가 듣는 거를 해야 돼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8년 동안 듣는데 저처럼 젊고 능력 있는 애가 거기에 시간 때우는 거 저는 시간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엄청 아깝죠. 엄청 아까운데 제가 거기를 왜 가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거기를 계속 참석을 안 하면 내 파트너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내 모습을 보는데? 내 모습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은 산만한 것만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시작해서 자거든요. 그러면 잠을 피고 나면 거기서 자라 이거예요. 세미나 안에서. 그래도 뭉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너무 그 사고 막 나올 뻔했잖아요. 보복 운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날 너무 긴장하고 피곤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잤더라고. 세미나장에서. 벌써 끝났어. 그랬더니 잠을 자가지고 눈뜨기 여기 없어. 그때 저번에는 어떤 파트너분이 아우 저 국장은 하루 종일 잔다 그래가지고 제 통장 딱 보여주면서 이런 시스템 소득 보셨어요? 하루 종일 자는데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애터미가 대박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잠을 자는데 시스템이 굴러가는 일은요. 진짜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애터미 그냥 뭉쳐서 같이 앉는 그게 제일 쉬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거기 석세스 세미나 날이 저한테는 휴식 시간입니다. 제 머리를 쉴 수 있게, 뇌를 다 쉬울 수 있는 순간. 왜 달달달달 알거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승급자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직업자들이 들어온지 그런 거는 보죠. 그러니까 그 맥은 딱 잡죠. 그래서 여러분 감각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벗어나면요. 그 흘러가는 감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효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옛날엔 대스타여서 자기가 뭐만 하면 다 이슈가 되고 막 이랬는데 연예계 생활을 멀리 제주도 가서 떠났잖아요. 10년 만에 다시 예능을 하려니까 너무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옛날에는 먹혔던 꽁트가 지금은 잘못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에서 막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약간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도 아, 왜 똑같은 걸 들어야 돼 하지만 그 안에 분위기나 그런 뭔가의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흐름이 이렇게 가네? 그래서 항상 뭉쳐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다 적응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셔야 되겠죠? 내가 나는 못하니까 그냥 맨날 듣는 것만 해야지? 또 그것도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아예 안 되지만 애터미는요. 잘 뭉치다 보면 운이 좋아서 스폰서랑 계속 미팅 시켜주고 계속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운이 좋아서 한두 명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복제 중에서요. 1번, 2번을 저는 항상 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저는 가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하게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스템 소득. 우리가 스피치에서 다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다단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판매를 못해요. 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강의를 못해요. 나는 엄마 얼굴이 안 예뻐요. 막 뭐가 많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왜 돼? Why? 이거잖아요. 그게 가입비랑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글로벌로 너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 이게 인지가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야 아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했더니요. 또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가입을 하려는 거를 그냥 쉽게 쉽게 하면 되는데 너무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 저는 사업시킬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니 왜 사업을 시킬 생각을 안 하지? 다단계는 원래 막 사람을 피해주고 막 그런 건데 뭔가를 틀었죠. 뭔가 여러분 상대방이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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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사업자들을 생각하는 거는 애터미에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 돈은 안 돼요.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소비자의 이익은 받을 수도 있고 뭐 부업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자유로운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내가 기존에 알던 다른 다단계랑은 다르네. 그러면 나는 사업을 안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이 애터미 괜찮아라고 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개는 해줄 수 있겠네. 저는 이거를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 좀 소개시켜달래요. 근데 여러분 소개가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잘 돼도 욕먹고 안 되면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완전 그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 소개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아 나도 누구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되게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애터미를 뭔가 우리가 딱 찾아갔을 때 우리는 알지만 밖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누군가를 소개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난 좋은 일하고도 뺨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비랑 월간 유지비가 없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안 해도 누군가 소개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러면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관심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이 부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건을 막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적극적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차이인데 그거가 인식이 정확히 있는 사람들은요. 소비자 멤버십에 걱정이 없어요. 한 줄 해줄 거예요? 뭐 한 줄 잡아주나요? 여러분 그거가 정확히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정확히 심어줘서 복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분들은요. 그 줄이라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저한테 막 그 네트 경험자분들이 뭐 한 줄 잡아주냐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한 줄 잡아준다는 건 완전 죽는 게임이다. 한 줄이라는 게 판매사라고 떠지면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치의 매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해본 내 사상 지금까지 아직은 나를 그러니까 뛰어넘은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더라. 오히려 또 반대쪽도 도와달라 그러더라. 뛰어넘으니까. 그 전에는 영향력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누가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한 줄 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끌고 나가는데 왜 한 줄을 잡아주겠어요? 두 줄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당당하게 멤버십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제도 그 정보만 주면 소비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긍정의 호감을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터미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애터미가 바뀐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지요. 속 시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제 얘기를 듣더니 나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두 주를 지금 좌충의 500호를 잘 멤버십을 가입을 시키면서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랑 제가 직접 미팅을 하면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를 하니까 그 생각이 딱 심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는 두 줄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리더의 역할이에요. 두 줄이 더, 여러분, 스폰서가 옆에서 두 줄을 열심히 하는데 같이 뛰고 도와주고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한 줄 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가 더 좋으세요? 영업 능력이 좋고 뭐 네트 경험이 있고 이런 내공이 있는 분들은 또 달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줄을 잡아주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지금 상태로는. 그렇지만 이거는 제 내공이 있는 거지. 초창기를 보자 이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어설프게 다단계를 듣고 한 줄 잡아주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안 좋다는 거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마력이 있게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가 정확히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해본 게 없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은 탐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 줄 잡아줄게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쳐다봐요?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서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 단추부터 내 사업으로 보면서 두 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좋고 싸다는 거를 알려서 하나하나 마트 체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신규 파트너 사장님이랑 저랑 속벽에 맞는 게 뭐냐면 국장님이 이 비전 설명을 잘 해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두 주를 다 케어해주면서 만나주고 미팅을 해주니까 이분이 하나하나 초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흡입이 되니까 그럼 내가 소비자 마트 체인지 하는 거를 저는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가입시킬 거예요. 붕업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애터미로 전업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매일 이제 사람을 가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비전 설명을 넣어서 사업자로 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업자들이 지금 막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기대를 안 하고 가거든요. 왜?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갔더니 다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나도 이제 사업자지?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마력으로 막 그 사람들이 흡입으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입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스폰서가 나보다 능력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왜 본인은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본인 밑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원하지만 그 사람도 나은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내공이 없으면 그 밑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없으면 그럼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비비불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으면 그랬구나. 죄송해요. 네네.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수리가 되라고.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무수리가 돼야지, 무수리가. 그래서 네네네네네. 근데 저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장이어도요, 신규 만날 때 그분들 다 얘기 듣고요. 저는 말했어요. 저 감초 역할 잘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 이렇게 해요, 저도. 그게 애터미의 비즈니스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나중에 조직이 커진다는 걸 이제 애터미의 깊이를 알면 더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 스폰서는 돈도 많이 버는데 저렇게 겸손까지 해? 와, 나도 저 스폰서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셀프 리더가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세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나는 국장님이 저렇게 딱 정확히 인지를 시켜서 소비자들이 달렸으니까 나는 제품 공부를 이제 본인이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품에 관심이 되게 많대요.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나는 뭐 논의를 조금 더 공부해서 애터미의 논의는 발효라서 나는 발효는 먹어도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제품이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나한테 팔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선물도 줘봐야 되겠다. 제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상대방도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사장님 지금 좌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갑질했습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도 제가 그 또 파트너 사람한테 또 연결된 파트너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폭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그러면요 여러분 사장님 오늘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돼요 해도요 거기에 어울리고 싶어서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사업의 파트너에게 일을 시키고 싶으면요. 일꾼을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지금 전업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처음부터는. 전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다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닥을 성장을 하면서 내 자세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내 뇌공이 부족하면 기본 다지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거절받는 것부터 해야겠구나. 나부터 마트 체인지를 해야겠구나. 하나하나 하면서 깨달음이 생기면서 성장을 하시면 잘 되는데 맨날 누구 탓, 라인 탓, 잘못하고 뭐 스폰서를 잘못 만났네, 파트너는 별로네, 뭐 이게 후원이 약하네 이러면요. 사업이 폭발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좋고 싸다 하면서 회원이 막 내려가는 거 보여주면서 감자 고구마 찔르듯이 당신 밑에 50명이 달렸어요. 뭐 49명이 달렸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제품에 마트 체인지를 하고 캐시백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적극적인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업자에서 애용자를 하는 거는 꾸준한 또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200만 원을 빨리 받고 싶으시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빨리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제 지금의 상태는 제가 정확히 맥을 알잖아요. 이제 앞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성향, 뭐 문화, 환경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1년 안에 200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감각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저게 될까 했는데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빨리 인지시켜야 돼요. 200만 원이 빨리 받고 싶으면 세미나의 인원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자들이 계속 스피치를 보면 저는 정말 다단계가 싫었는데요. 막 우리 언니가 계속 찾아와서 해모임 먹으라고. 근데 제가 유방암이 있었는데요. 뭐 해모임을 먹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저 애터미 사업자가 됐어요.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스템 안에서 바뀌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산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계속 보다가 국장님, 내가 영상을 계속 보니까 시스템을 타야 성공을 한다는데 나도 한번 가고 싶어요. 이랬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번에 세미나에 모시고 이제 송영민 총장님 집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많은 진솔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비전을 받고 더 위에 성공자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큰 꿈이 생긴 거죠. 우와! 그리고 그날 또 운이 좋았던 게 크라운 마스터 되신 분이 10년 전 나이 있죠. 지금 70 몇 세였던데. 그러니까 65세인가? 뭐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나이가 65세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내 나이인데? 그럼 앞으로의 그 크라운 마스터의 승급을 봤으니까 와, 나도 지금 해도 늦지 않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사장님, 저분이 10년이지만 사실 더 빠르지! 라고 얘기해. 안 되면 기적이죠! 막 그랬더니 막 눈빛과 에너지, 자신감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님이 여기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합숙을 하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뻘 세대 분들은 저희 자녀 세대들한테 대할 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저도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예고 없이 닥치는 거. 옛날 사람들은 돼요. 근데 우리 세대는 용서 안 합니다. 진짜 싫어요, 저도. 갑자기 예고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예고 없이 불편한 민폐를 끼치는 순간 정이 뚝 떨어져요. 여기서 뭐 함을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요번에 그런 사태가 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자세히를 못 들어서 저도 자세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만나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딸내미는 엄마만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집에서 밥을 먹고 가자 그랬는데 딸내미 집에서 밥을 먹자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얘기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다 애기가 깐난 애기가 있어요. 12개월.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애기 엄마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애기 안고 근데 애기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울고 있고 와 사단이 났죠.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잘못 들어왔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씨 잘못 들어왔네. 딸내미 얼굴이 엄마를 위아래로 힐끗 보는데 망했다 이거 얘기가 안 된 상태인데 근데 거기 어머니가 계속 밥 먹자. 거기다 전날에 딸내미한테 반찬을 다 보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반찬 보내놨다고 거기서 밥을 먹자고 계속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몰랐던 거죠. 얼마나 딸이 미국에서 또 디자이너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쌩얼에 막 집도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애터미에서 연령층 60대 분 많으시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이 다 저희 세대 때일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고 없이 그냥 민폐 끼친 거 가족이어도 싫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애가 울까봐 저기 멀리서 앉아가지고 막 애가 겁을 내잖아요. 근데 다행히 애가 안 울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했죠. 막 너무 불편한 기색이 보여서 그 딸내미가 제품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제 잘 둘러댔죠. 어머니가 우리가 가는 길에
자꾸 밥 먹자 그래서 저는 밥을 먹는 그게 다 얘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 사업시키는데 이게 소비자 물건 시키는 거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따님 같은 경우 일을 막 하겠죠. 30대다 보니까. 그러면 엄마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자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입도 했어. 그리고 캐시백도 받았어. 물건도 써.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하기 싫으니까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대충 아는 거예요. 소비자의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잘 모르니까 계속 주문을 엄마한테 시켰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파트너 사장님한테 시켰더라고요. 근데 30대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스스로가 좀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려고 갔었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장님이 사업한다 그래도 제가 안 시켜요. 제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거를 아기가 다행히 자고 있어서 제가 한 15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갔는데 그냥 가서 또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얘기를 해주자. 다단계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갖고 짧게 15분 만에 이제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엄마한테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100% 공유되니까 본인이 어차피 쓰는 거 본인 캐시백 받아가세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한쪽만 뜨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끄떡끄떡 하고 이제 피곤해한 거예요. 자기 둘째 임신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밥은 저희 밥 먹을게요. 왜 계세요?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근데 물어보니까 딸이 회사가 나쁘진 않네라고 이제 그 인식까지. 그래도 저는 그 인식만 있어도 정말 다행이다. 제가 그거를 수습해서 다행이지. 아이고 그 아주머니들 두 분 가가지고 민폐로 계속 들이대면서 공기청정기 안 떨어졌어? 뭐 안 떨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폐예요, 민폐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중에 1번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인식이 바뀌면 2번 제품이 좋고 싸다는 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게 손뼉이 맞아야 되는 게 특히 따님 같은 경우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합의하여 하세요 여러분. 따님 안 시켜도 돼요. 제발 따님 시키려고 자식들 자녀분들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한국도 그 가게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의 젊은 20대들이 일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거의 외국인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20대 친구들이 이제 경력을 더 쌓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바를 안 하고 엄마들이 이제 다 후원을 하고 있구나. 그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시되니까 엄마 아빠가 능력이 좋으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식 키우려고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나가는 경우가 이게 또 악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충분히 지금 시대에 자기네들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인 거예요. 왜? 시대는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벌써 50대가 되면 이렇게 벌써 노안이 되면서 이게 멀리 본단 말이에요. 핸드폰이랑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핸드폰이랑도 익숙해지지도 않고 뭔가를 습득을 할 때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고 변화에 적응이 너무 어렵고 좀 이제 안전한 걸 원하고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애텀에서도 지금 50대 분들이 제일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 데이터를 봐도 40대에서 5, 60대인데 5, 60대 분들의 그 퍼센트가 제일 높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하자니 너무 위험해.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진짜 그 모아둔 돈마저 젊음이 아직 30대와 20대와 20, 30대와 5, 60대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 경험대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시스템 소득 이제 한 끗 차이로 이제 시스템 소득이 되게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가 많아야 되죠? 사업자가 많아야 되죠. 그러면 소비자만 많으면 내가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스템의 소득이 되려면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는 똑똑한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좋아했었어요. 뭐 돈 많은 사람.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환심사 봐가지고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직급도 가요. 근데 다음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제는 쉬운 거를 복제해야 돼요, 애터미에서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낮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럼 누구나 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호응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임페리얼까지 될 수 있어요. 지금 크라운 마스터 분들이 나이 연세가 좀 있으셔도 왜 크라운 마스터가 된 줄 아세요? 그 희생 정신이 지금 요즘 세대와랑은 다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저하고의 희생 정신을 보면 달라요. 엄마가 더 많아요, 희생 정신이. 저는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더 심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 고생을 해봐서 이제 그래 그래도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지금 막 국장 돼가지고 수당이 막 많이 벌고 고액연금을 받는다고 막 자랑하고 막 했다고 목에 디스크를 차지 않는다고요. 내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하면서 같이 뛴다고요. 그게 왜? 사람 중심으로 일을 안 하면 어떤 직급에 올라가도 무너지더라고요. 왜? 손해를 내가 하나도 안 보려 그래. 그럼 내 파트너들도 딱 하나도 안 보려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솔선수범 희생 정신. 근데 사실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섬김 리더십을 딱 보여주면요. 가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복제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손해 안 보고 나는 이렇게까지 못 해줘야 이러잖아요. 거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애터미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중심인 게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게 애터미고 돈이 적어도 진짜 인품이 좋은 분들은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저희 중국어 선생님 사연인데요. 제가 저희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사업을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 그 밭에 가서 블루베리를 막 엄청 땄어요. 그리고 이제 막 들기름도 막 선생님 갖다 드리고 항상 뭔가 있을 때 선생님을 챙겨드렸거든요. 왜냐면 과외 외에 저한테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근데 요번에 블루베리를 따주면서 갖다 드리면서 더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 땡볕에서 땄다는 거에 그냥 가격을 떠나서 그 성의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과, 그러니까 진아와 나의 사이는 비즈니스를 넘은 것 같다.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제가 사회인인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에 또 그 성실함을 또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시가 되면서, 이제 애터미 물건도 조금씩 쓰면서 제가 이제 중국 파트너랑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어 소통의 그 한 끗 차이가 잘못하면 하게 한국말로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중국 사람께 그냥 내가 잘못 말하면요. 쟤는 돈밖에 모르네. 이렇게 오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언어가 진입장벽이 이렇게 짧으니까 난 더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몰라. 그래갖고 다음 얘기를 해갖고 또 다른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쟤는 돈밖에 모르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리더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내가 그냥 맨땅 헤딩으로 중국 사람을 만나더라도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첫 파트너인 이제 뉴질랜드에 사는 중국 분이 이제 파트너의 적극적인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다 소통을 해주는데 그 분위기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의 백과사전이 돼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 자는 시간 빼고는 언제든지 전화해. 왜냐면 제가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나쁜 말처럼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생님이 저한테 딱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과외비 더 안 받아. 근데 그 외에 있는 시간을 그냥 너의 백과사전이 돼줄게. 그게 뭐냐?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를 주고 그리고 매년 선생님한테 그냥 항상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제가 선물을 계속 그냥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초록홍합을 이제 제가 이거 이제 그 둘이서 소통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번역을 이제 해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초록홍합인데요. 5개월분에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돈 돼요. 그랬더니 관절 이러더니 두 세트 좀 주고 거기 후원하면 되겠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신뢰가 되면 매출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공부하서처럼 비즈니스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임페리얼님이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업이 조금 어려운 거랑 한국이랑 좀 다른 게 무슨 차이점이 있었냐면 한국은 정서가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개인주의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어때요? 아 그래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것도 주고 희생정신이 강한데 미국일수록 외국일수록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이게 강하다 보니까 네가 이러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애텀의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딘 것도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생각을 거꾸로 바꾸면 그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외로움이 있는데 한국의 문화에 그대로 이 희생정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정성을 들여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샘플도 해주면서 체험도 해주고 그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사겠죠. 그래서 뉴질랜드가 저희가 잘 됐던 게 보통 팁 문화가 있는데 팁을 안 받고 제품 테스트를 그냥 무료로 체험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물건을 사주고 또 친구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 회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매출의 그 속도도 빨라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 나이 많은 사람 우리가 딱 보면 저 나이 많으면 나는 안 되면 기적이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내공에 그 폭력 희생정신 뭐 밥 해주고 이거는요 진짜 피곤한 일인데 그거를 피곤을 무릅쓰고 계속 사람들한테 헤매기고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보면 엄마가 하는 그 요리하는 거를 막 엄청 많은 양을 막 하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내공의 그 희생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 위치까지 그 크라운 마스터며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이 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에너지는 있지만 아무리 젊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해도요. 내가 도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그 신규분을 뵀을 때 제가 유튜브 촬영을 했을 때 그걸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의 현재 모습만 보여주고 통장만 자랑하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나라는 또 재수없어요. 젊은 사람이 막 얼마 벌었어 막 자랑하고 도도한 척하면 재수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밥맛 떨어져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재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일기처럼 어려웠던 시절까지 영상을 다 담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효리가 대스타가 되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였나라고 보면 너무 예쁘고 섹시하고 막 하지만 털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예쁜데 싫어 못해 아니야 이러면요 어떻게 재수없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 푼수하고 털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여자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태권도 때도 여중 나와갖고 단체 생활에 있고 그리고 막 그 KT에서 전화 상담했을 때도 다 여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쁜 척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예쁜 척하면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왕따 당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렇게 하면 왕따 당하는구나. 생존 본능이 여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기를 아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뒷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남자한테 인기가 없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항상 그러다가 남자한테가 인기 없지는 않는데 근데 이효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없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자한테도 인기 많고 그거는 그 사람의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뭔가 가식도 싫고 모든 게 진실하면 사람은 통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안 얘기하면요. 뭔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도요. 느껴진다 이거예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는 이유는 진실되게 사업을 했고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